자,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 자,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소재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소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고, 지금 뭐 신소재가 반도체가 신소재가 아니지. 초전도체, 액정,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핀, 그 다음에 생체 모방 신소재, 생체 모방 신소재. 요즘 요게 좀 각광받고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반도체 하나 다이오드는 요즘 신소재 아닙니다. 이게 개발된 지 이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이게 다이오드,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개발된 지 한 4, 50년 됐고요. 요 두 개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도 개발된 지 한 4, 50년 이상 됐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중요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반도체는 반만 도체다 이 말입니다. 반만. 도체와 전련체의 중간 정도. 누구냐? 규소하고 절마늄과 같이 주로 이제 14족에 속하는 놈들입니다. 이 전류가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섞으면 이걸 도핑한다고 그래요. 도핑. 섞으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이 전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고, 일반적으로 도체는 금속들이고요. 주로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고, 전련체는 주로 이제 비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라고 하는 게 이제 파지티브라는 말을 나타내고, N형 반도체는 이제 네거티브를 나타냅니다. 자, 이때 여기 보면 소량의 불순물을 넣으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한다. 소량의 불순물을 넣을 때 이 소량의 불순물이 13족 원소인가? 그럼 14족보다 13족이 하나 부족해서 파지티브, 14족보다 불순물을 15족을 집어넣으면 전자가 하나 많아지거든.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그런다. 13족은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어서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중 같은 거고, 15족 같은 거는 인질소 같은 놈이다. 그림에서 보면 파지티브 반도체는 여기 빈 장소가 있다. 빈 장소. 이게 많은 게 아니라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비어 있는 곳이 보이는데 이것을 양공이란다. 플러스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N형 반도체는 이렇게 비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남아도는 전자가 있다. 전자가. 이 전자가 보이고 양공이 보이는데 이건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이것이 양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전자가 한 개 남아서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걸로 보인다.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네거티브. 전자가 부족해서 양공이 보이면 포지티브. 다이오드.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버린 거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한다.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는 거를,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플러스 극에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를 연결하면 된다.
긴 쪽이 플러스고 짧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의 N형 반도체 플러스 쪽에 P형 반도체를 연결하면 된다. 그러면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게 한다. 만일 이 플러스를 N형, 마이너스를 P형으로 거꾸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다이오드다. 그런데 다이오드 중에 빛이 나오게 한 다이오드를 라이트 이미션 다이오드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라 그런다.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다이오드로 신호등, 조명장치, 영상표시장치 등에 이용한다. LED. 자, 다이오드는 어디 이용되느냐? 정주장치, 컴퓨터 CPU, 그 다음에 LED 조명장치, 뭐 태양전지 각종 감지기에 영향을 주는 거다. 선생님 트랜지스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있었고 지금은 안 나옵니다. 어려워서. 트랜지스터는 이 다이오드에 P나 N을 더 추가로 연결해서 만드는 건데 정폭작용이 있고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연결된 것을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순방향 제대로 연결된 걸. 그 반대로 연결된 거를 역방향 전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 초전도체인데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뭐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전도 자 특정 온도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 특정 온도를 임계온도라 그럽니다. 임계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외부 자기적을 밀어내는 기능인데요. 이런 걸 반자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자석을 밀어낸다 이 말입니다. 자석을 밀어내니까 이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놓으면 자석 위에 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온도를 낮추면 전기 저항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특정 온도에 의리면 전기 저항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전기 저항이 아예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 임계온도가 상당히 낮아요. 마이너스 한 200도씩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각종 금속이나 비금속을 섞어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요 임계온도의 온도를 상당히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 자석 위에 뜨기 때문에 핵융합 장치 초전도 케이블 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니까 전기 저항에 사라지는 손실 전력 없이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MRI 매그네틱 레조넌스 인스트루먼트 CT 차량하고 비슷한 건데 MRI 그 다음 액정 가늘고 긴 분자가 나란히 이렇게 여기 액정 분자 보이죠?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고체와 액체의 성질이 함께 나타납니다. 고체는 결정 크리스탈, 액체 리퀴드 액체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이걸 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어, 액정 디스플레이어. 액정을 이용해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로 액정에 가하는 전류의 세기, 전압의 세기 또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일정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배열이 이 전압이 걸릴 때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빛이 통과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이 하여튼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전압이 걸리면 통과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이게 액정 디스플레이는 LCD가 어디 사용되는지 뭐 전자계산기, 온도계, 텔레비전, 휴대전화 전부 LCD지. 넘어갑니다. 그래핀. 여기는 탄소입니다. 탄소. 이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열 전도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강도가 한 100배 정도 강해지고요. 얇고 투명하고 유연성이 있고 휘어질 수 있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고요. 의복형 컴퓨터 그렇게 휘어지니까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이런 거 규소에 비해 전자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생체 모방 신소재라고 하는 건 독고마리 열매를 보고 이거 막 달라붙는 거거든요. 옷 같은데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제 벨로코 테이프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벨로코 테이프가 나온 지가 4,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뭐 생체 시방 연잎 표면이 미세한 돌기로 모방한 방수가 되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수가 되는 옷 나온 지가 이거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건데 이걸 모르포 나비 가지고 알게 된 게 한 30년 전에 모르포텍스 섬유가 나왔어요.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명 망토가 개발되어 있고요.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토를 입으면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그냥 안 보입니다. 그냥 사물이 그냥 바로 뒤에 있는 게 바로 보이죠. 홍합은 바다에서 사는데 이 뚜껑 이게 조개 열기가 힘들거든. 이게 접착 단백질인데 이게 물 속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개코도마뱀 이 발바닥인데요. 이 미세 선모가 있어서 어뢰용 패치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미줄은요 강도와 신속층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이제 방탄복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폴리아미드 계열인 방탄 섬유가 있어요. 상어 비늘인데 전신 수영복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혹등고래 지느러미에 있는 돌기 구조를 이용해서 저속 고효율 펜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프로펠러 말하는 거예요. 프로펠러. 배 뒷공문에 다는 프로펠러인데 물론 뭐 큰 배도 이 프로펠러가 좋아야겠지만은 이 잠수함 프로펠러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바다에서 돌 때. 자, 빈출 자료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 다는 서로 다른 반도체 결정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자, 여기는 양공도 안 보이고 전자도 안 보입니다. 이게 순수 반도체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전자가 보이는 걸 봐서 N형 반도체고요. 여기 지금 빈 장소가 보이는 걸 봐야 양공이 보이죠. P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했죠. 얘는 나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있죠. 그죠? 요걸 말하는 거죠. 이 선으로 연결된 건 다 공유 결합입니다. 다해서 인둔 대신에 이게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약 13조 13조 원소가 불순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해립의 붕소 같은 거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이 첨가되는 겁니다. 맞죠? 가와 나를 이용해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를 이용하는 거죠. 가는 안 됩니다. 가에서보다 나다에서 전류가 잘 흐르고요. 불순물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15족이 들어가는 거죠. 15족. 이거 이제 수해, 리베 이게 15족이니까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규소 대신에 절만염을 사용해도 되죠. 14족이니까 둘 다. 그 다음 그림 가와 나나 액정 디스플레이에 의해 액정에 전압이 걸린 경우와 전압이 걸리면은 빛이 이렇게 차단된다 그랬습니다. 이 전압이 걸린 경우는 요거고요. 전압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전압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걸렸다 그랬으니까 가는 액정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조금 뒤틀려져 있죠. 그래서 않다 그랬으니까 맞죠. 가에서는 액정 분자에 의해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린다. 액정 분자 뒤틀립니다. 그래서 뒤틀려 있으니까 빛도 가면서 뒤틀리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 액정 분자를 따라 빛이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 평광판이기 때문에 통각 못하는 겁니다. 진동 방향이 변하지 않 빛의 진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빛은요 이렇게 진동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평광판 가지고 두 개의 평광판은 이렇게 진동시키면은 이거는 이렇게 진동시키는 걸로 이렇게 평광축을 서로 나란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90도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액정 분자의 전압을 걸면 액정 분자의 전압을 이렇게 거는 거죠. 수직 평방향 잘 진한 빛이 여기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그대로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다. 자, 391번을 보면 이게 P형 반도체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어디에 연결돼야 되느냐면 플러스에 연결돼야 돼요. 이게 스위치가 이쪽으로 가져야 돼요. 이 N형 반도체에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이너스에 연결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순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A에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B에 연결하면은 다이오드의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접합면이 요거거든요. 접합면을 넘어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죠. 맞죠? 답이 4번인 겁니다. 이게. 자, 이 장치의 이름이 뭐죠?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특징이 뭐죠? 정류작용을 하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즉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만 전류가 흐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한다.
99페이지 이게 LED입니다. LED 라이트 이미션 다이오드 빛이 나오게 하는 다이오드인데 P형에는 플러스가 N형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되게 했는데 단지 빛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전원 장치 A는 플러스가 여기다 맞고요. LED는 정폭장치 아닙니다. 스위치 아니죠. 틀렸습니다. 정폭장치와 스위치는 트랜지스터죠. 그 다음에 LED에서는 여기는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림가는 이게 T0고 임계온도입니다. 이 임계온도 밑으로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고 있죠. 이런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이처럼 자석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죠.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스너예요. 액체 질소의 온도는 T0보다 낮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요. A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초전도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장치가 MRI입니다. A는 초전도체는 T0보다 높은 온도는 안 되죠. 나에서 A 위에 떠 있는 자석은 상자성이 아니라 반자성과 관련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니언 여기가 답입니다. 상자성이 아니라 방자성입니다. 전기적 특징 초전체가 가지는 전기적 특징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적 특징은 마이스너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밀어내는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 이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초전도 현상.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림 가는 지금 빛이 이렇게 평광판이 결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액정 분자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이렇게 싹 휘어요. 그래서 여기 평광판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입니다. 전압이 안 걸리니까 액정 분자들이 이렇게 근데 이거 전압을 걸어 놓으면은 전기장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결이 맞아야 통과를 해요. 평광판에. 가는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액정의 전기적 성질을 액정의 전기적 성질이 아니죠. 전기적 성질이 아닙니다. 나에서 액정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건가? 이게 기억연이 되면 디귿만 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맞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네 이거. 전기적 성질. 전압이 걸리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는 성질. 나에서 전면 평광판을 통과한 빛의 진동 방향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기억연 답 4번입니다. 그림가에서 빛이 평광판 두 개와 액정을 모두 통과했고 그림나는 통과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전압이 걸리면은 전기장 방향으로 액정 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배열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그래핀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여기 그림 405번을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신소재를 나타낸 건데 요거는 지금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는 초전도체, 그 다음에 탄소 그래핀 가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 R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붕소 알루미늄과 같은 풀순물을 첨가를 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뭐죠? 이거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피는. 가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나노 투명 디스플레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검 위주로 매혹하면 신축성이 뛰어나고 이러한 검지를 방탄봉이나 임금 낙하산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와 같은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생물 검이죠. 모방하여 개발된 순조된 칩. 얘를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랬으니까 이거 뭐 저기 독고마리 이렇게 해놓고 벨로크 뭐 벨로크 테이프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최고 뭐 도전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좀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104페이지 힘과 중력 이쪽으로 갈게요. 힘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처음 나오듯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켜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입니다. 이게 빠르기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죠.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운동 상태가 크게 변합니다. 힘이 클수록 모양이 크게 변하거나 클수록 크게 변합니다. 운동 상태 크게 변하고 크기, 방향, 작용점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거 자 중학교 때 배운 거죠. 크기, 방향, 작용점 이거 힘의 3요소라 그러는데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여기가 화살표 길이가 크기고요. 자 여기가 뉴턴 힘의 단위 뉴턴 다 알고 있을 거고 R자임이 뭐냐 합력이랑 같은 말이다. 자 이거 합력 구해봐라. 방향이 같으면 더하면 되고요. 방향이 다르면 빼주면 됩니다. 여기 30N이면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다르게 되면 빼주면 돼요. 여기 밑에는 R자임은 합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 서로 당기는 힘, 질량이 있어줘야 돼요. 이게 중력입니다.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으면 전기력이고요. 이건 이제 청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석 또는 자성체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자기력, 청력이 나타나죠.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이제 마찰력입니다. 이것도 중학교에서 배우죠. 1학년 1학기 책에 나옵니다. 탄성을 가진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변형을 되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회복력, 이게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중력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죠.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집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이 중력은요. 그 물체에 가지고 있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구하죠. g가 9.8m/s 제곱. 지구의 중력은 중학교 1학년 책하고 똑같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지구의 중력은 지구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중력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그죠?
따라서 지구의 중력 방향입니다. 그냥 중력 방향이 아니라 지구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이걸 연적 아래 방향이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가면은 이게 틀렸다고 배웁니다. 중력의 크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큽니다.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지고요. 적도보다 극지방, 왜냐하면 적도가 멀어서 그래요. 가까워서 중력이 큽니다. 극지방에서 중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고요. 멀어지기 때문에 중심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그런 거죠. 음, 음. 자,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라.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요. 중력은 그 고유한 양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구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중력은 힘인데 질량은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지만 여기는 질량의 단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무게가 크지만은 그래서 지구에서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질량이 여기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도 질량은 계속 60g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60에다가 뭘 곱해서 9.8이라는 걸 곱해서 뉴턴이라는 무게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60에다 9.8이 아니라 9.8에 6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곱해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무게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달에서 무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에서 다 했던 겁니다.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 천체가 당기는 물체를 당기는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처럼 천체가 크면 세게 당기고요. 달처럼 천체가 작으면 약하게 당깁니다. 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므로 무중력 상태에서는 무게는 제로지만은 질량은 고유의 양이므로 무중력 상태에서도 같은 값을 나타냅니다. 대기권 밖에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에만 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 사이에는 모두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게 작용하고요.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두 힘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두 힘은 항상 같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크고 가까울수록 크는데 이렇게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B가 A를 당기는 힘이고 이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인데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는 완벽하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이라는 이야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F1이나 F2나 요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같다는 거예요. 방향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1이나
F2의 크기가 같다면 이거 중력 상수 G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렇게. F1은 B가1을 당기는 힘이고요. M1이 커지면은 F1의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F2의 크기도 같이 커지는 거죠. F1과 F2는 크기가 가깝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 맞고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고요. R이 커지게 되면, 즉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거는 작아져야죠. 힘은 작아집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어쩌고 나와 있네요. 나는 그냥 이거 4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 달에서의 6배이다. 이거 맞죠? 6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장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죠. 그게 고유한 양이겠습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질량 2kg 물체의 무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29번 문제를 보면 중력에 대한 겁니다. 지구 대극근 밖에서는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작용하는데 작게 작용하는 것 뿐이죠. 않는다가 아닙니다. 지구가 나를 당기는 중력과 내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틀렸고 니온이 안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D급분 봐야 되네요. 지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은 지상에 있는 물체가 작용하는 지구 중력은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죠. 그 다음 434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낸 겁니다. A의 질량이 클수록 그러면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같이 커지죠.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맞습니다.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B가 받는 중력의 크기와 같죠. 니은 틀렸죠. 니은이 들어가면은 다 틀린 거고 기억이 안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디귿번 봐야 되죠. A와 B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중력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 맞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7번을 볼까요? 37번 서술형이라서 보는 겁니다. 이거 상위. 자, 같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F1의 값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R을 증가시키든지 또는 M1이나 M2의 질량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F1의 크기가 30이면 F2의 크기는 역시 30입니다. 그 까닭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림 가는 질량이 M, 라지 M, R만큼 떨어진 거. 이 힘을 F라고 하자고 이렇게 돼 있잖아. F 크게 나오네. G에 R 제곱에 스몰 M에 라지 M. 이걸 F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F라고 할 때 이거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죠. 즉 4M 곱하기 3M 요거는 2는 4R 제곱이죠. 그죠? 약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F잖아요. 3F네요. 왜 이러네.
3F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거 4M 곱하기 3 라지 M 이 G가 있고 여기 2는 4의 R 제곱이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약분이 되고 3은 앞으로 나오고 G는 그대로고 R 제곱이고 20M의 라지 M인데 이게 뭡니까? F잖아요. 그러니까 3F라는 얘기. 응? 요거 하나 더 풀고 우리 진도 좀 쉬었다가 문제 풀면 되겠죠. 진도는 오늘 좀 갑자기 좀 쫙 뺐습니다. 앞에 선생님 몸이 안 좋아 좀 누워 있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지금 입시철이거든. 니는 모르지만 지금 턱 먹고 입시철이라고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한국 영재 교육 한국 영재학교 근데 한과영이라 그래. 거기 지원해야 하는 애가 있고 오늘 저기 KMO가 있는 날이에요. 그 저기 한국 수학 경시 대회인가 뭐 수학 올림피아드인가 옛날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진짜 8월 달에 발표가 있는데 아유, 그때까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잠이 너무해요. 자, 이게 그림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낸 건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질량을 크게 해야 합니다. 이게 중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다른 방법은 뭡니까? 이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죠. 거리를 좁히면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음, 109번, 109번까지 했죠. 오늘